안녕하세요. 쉐리 토크 정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좀 달라졌다 그러던데요. 지도가 달라지다니. 지도가 달라질 수 있대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무슨 이렇게 땅이 생기거나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페이거나. 뭐 패거나 예. 뭐 이러면 땅이 달라지죠. 그렇죠. 지도가 바뀌죠. 근데 바뀌죠.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곳이 예. 있어요. 새만금을 개발하면서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땅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렇죠. 거기가 이제 섬이 지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예. 거기 물이 없어지고 거기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육지로 변한 거죠. 근데 이제 보는 여러분들이 예. 에이 뭐 지도까지 달라질 정도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마어마해요. 예.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은 네.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잘 모르시죠? 예, 그냥 땅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에서 보니까 아 그냥 넓어졌대 여기가 조금 이러는데 넓어지나 뭐 어느 그런데 정도인가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다는 네. 거죠. 예. 그 어마무시하게 발달을 시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그곳을 넓혀 나가는 그 현장에서 달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방조제. 바다를 막아 새로운 토지를 창출한 새만금 방조제인데요. 전라북도 군산에서 부안까지 서해안 중앙부에 위치해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 개발청의 이철우 청장. 140배요? 140배. 여의도에? 예, 서울의 3분의 2.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막막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이게 포함.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 불리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발 동력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공공주도로 속도를 내게 된 새만금 개발 사업.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새만금의 미래와 현재 이야기. 네, 쉐리 토크 오늘은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고 있는 바로 그 현장 네. 새만금에 계신 분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이철우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새만금 근데 개발청.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옛날에 새만금 거기 방조제를 갔었어요. 아 네, 진짜요? 가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물 사이에 이렇게 길을 놓은 거잖아요. 쭉. 그렇습니다. 끝도 없더라고 가는데. 아 진짜요? 어머, 이렇게 길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저 못 가봐가지고. 33.9km. 36km예요. 33.9km. 33.9km. 네.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새만금 개발청 예. 이거 뭐 하는 데인지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더 자세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예. 총괄하는 총괄하는 권한 그리고 예. 책임을 갖고 있는 예.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아. 그래서 국가기관이고요. 예, 국가기관입니다. 예. 차관급 기관으로서 그러면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새만금 개발에 관한 네.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전략도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네. 예,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그 시행자가 수립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 되게 많으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해서 땅을 이제 뭐 크게 만들어가서 예. 그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뭐 해야 되고 뭘 뭐 만들고 일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다 총괄해서 네, 예. 예. 계획도 하고 네, 네. 시행도 하고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데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있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뵀는데 길이가 그 방조제 그 길이가 길이, 예. 33.9km라 그러는데 그 안에 생기는 땅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땅이 생기는 건가? 그
4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전체가 면적이. 409평방. 예. 근데 그 중에서 약 291평방킬로미터가 네. 땅으로 되는 거고. 땅으로 되는 예, 거고. 나머지 118평방킬로미터는 그냥 물로 이렇게 호수로 호소로 놔두는. 야. 아, 근데 아니, 거기서도 근데 저희가 또 머리가 안 오는 나누는구나. 게 예. 그게 그러니까 409 그러시죠. 예. 뭐 평방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 뭐 예. 어느 정도 그 평수로 따지면 네. 그게 1억 2천만 평인데 그래도 아마 그 감을 못 잡을 1억 거예요. 평이 넘어요? 예. 1억 1억 평이라면 2천만 일단 평입니다. 아줌마들은 압니다. 100만, 예. 100만 평, 만 평, 뭐, 저희 뭐 아파트 50평, 뭐 30평 이러고 그렇죠. 있는데 예. 1억 평이면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서울 한 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저희들이 흔히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 네. 여의도 면적의 140배라고 그러고요. 예? 예, 여의도의 140배 요? 140배. 여의도에? 예. 그리고 서울의 3분의 2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140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그거를 이렇게 공사하고 세우고 이러려면 장난이 아닐 것 굉장히 같은데 큰 공간이군요. 언제 취임하셨어요?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했으니까요. 일 예, 년 1년 조금 조금 넘었습니다. 지나셨네요. 예.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돼요? 예, 이게 새만금 사업이 시작해서 한 30년 된 사업입니다. 지금 예, 30년 그래서 됐죠. 굉장히 근데 예. 주변에서 속도가 느리다,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사업인데 네. 나름대로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네. 그 기초 작업은 조금 이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워낙 사업이 크니까 예. 그거 그러니까. 빨리 될 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여의도에 140배면 그냥 빨리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이 전체를 보셔야 되니까 예. 굉장히 힘드신 일을 맡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 1년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반발짝. 반발짝도 안, 예.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1년 되면 아 이제 좀 하겠구나 하실 것 같은데 예. 처음에 딱 가셔서는 일단은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돼?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우선 처음에 새만금 방문했을 때 네, 네. 느낌이요.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조제가 33.9km고 예.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를 예, 보니까 예. 저도 이렇게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막막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오. 1년 동안 뭐 열심히 해서 예산도 늘리고 그다음에 개발을 위한 체계도 조금 마련하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멀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새벽이 조금 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날이 새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런 느낌. 근데 그걸 소감. 아니 새만금이라는 게 뭐 동네 이름이에요? 새만금. 아 그게요. 그 흔히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호남평야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경평야, 평야. 만경평야. 네. 예, 예. 만경평을 하고 김제평야 그 두 예. 개를 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만경평야, 김제평야가 실은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만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은 이제 김해평야의 김자. 예. 저 김제평야의 김. 김. 한자로 그러니까 따지면 만경이 앞에 그 1만 만자를 씁니다. 아. 그러니까 만금이라고 그러면 예. 굉장히 큰 보물 덩어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 그래서 세자는 붙인 거예요, 예, 그냥? 새자는 새만금. 새롭게 새롭게. 부를 창출한다. 예, 새로운 보물 덩어리다. 이런 명칭. 아, 새만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새로 지은 이름이군요. 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 이렇게 알짜배기 땅인 거였나요? 예, 아니요, 거기 뻘이죠, 뭐. 아닙니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바다였는데 네. 바다죠. 그 바다 안쪽에 안쪽에. 평야가 예. 예,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런 곡창을 또 하나 만든다 그런 예. 느낌으로 방조제를 쌓았던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거기를 지금 이제 새만금 이제 새로 개발된 땅이 예. 거기가 그러니까 농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싸울 때 방조제를 싸울 때
91년에 착공했거든요. 네네. 네. 91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네. 방조제를 예. 19년 걸려서 완공을 했는데 네. 처음에 쌓을 때 네. 그러니까 땅을 메꿀 때. 91년 네. 그때는 100% 농지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방조제가 거의 완공돼 갈 무렵에 네. 2007년쯤 해가지고 그 목적을 약 70%는 원래대로 농지로 하고 네. 30%는 산업 용지, 산업단지로 한다. 그렇게 바꾼다. 용지를 목적을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었을 때 첫 해 2008년에 예. 이걸 다시 바꿔가지고 70%를 산업단지 또는 도시용지, 농지는 또 30%. 농지를 30%. 줄였네요. 근데 반대로. 쌀을 자꾸 덜 먹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쌀 자꾸만 뭐 하면 뭐하냐. 쌀도 안 먹는데 맞습니다. 대신 딴 걸 해야지. 이거 뭐 쌀 자꾸 지금 쌀도 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쌀도 남는데 걷다가 쌀을 자꾸만 하면 어떡하겠냐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영국 런던의 3분의 1배, 네, 프랑스 파리의 4배. 4배. 아, 땅 크기가 예. 파리의 4배예요. 파리의 4배, 그 뉴욕 맨하탄의 5배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거를 만드신 진짜. 거네요. 근데 이걸 사실은 곡창지대 그 농지로 그만큼 돼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지금 딴 걸로도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딴 땅으로 해도 좋겠다. 사실은 거기가 좋은 동네 아니에요. 그 뭐야, 교통도 요지고. 네, 네. 이게 정확하게 그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 군산 쪽 뭐 예, 예, 이쪽인가요? 그렇습니다. 군산. 그러니까 방조제가 아까 예. 33.9km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방조제의 뭐 하여튼 북쪽 끝이 군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중간에 고군산 군도를 거쳐서 부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게 33.9km. 근데 원래 처음에 계획은 예. 그냥 보니까 아까 계획이 수정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처음에 해서 농지로 만든다. 그 처음에 타임 스케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하고 예, 예. 계획이. 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기본 계획이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공을 2020년에요. 사업을 한다. 그렇게 원래 계획을 2011년도 기본 계획을 네. 수립할 때 그렇게 세웠었는데 네. 그 목표에 많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수정을 조금 해야 할 또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거 꼼꼼하게 다지고 잘해야죠. 다지고 그래서 네. 잘해야죠. 거기에 워낙 강점이 많으니까 거기를 택해서 개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강점들이 그쪽에 좀 맞아요. 있나요? 한 3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요. 일단 그 새만금만큼 큰 면적을 가진 개발지가 우리나라에도 없고요. 일본 이 주변 나라에 그렇게 없습니다. 네.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을 예. 유치하는 데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자동차, 네. 그 육해공 막론하고 예. 첨단 교통 수단의 뭐 저 주행 인증이랄지 네. 시험을 하는데 예. 이런 데 필요하면 자동차도 넓은 면적을 필요하거든요. 예. 배 중에서도 첨단 배 예를 들면 뭐 위그선이랄지 이렇게 날아다니는 배 이런 것들은 그 실험하고 성능 인증해 주는데 굉장히 큰 면적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일단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예컨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 산업.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새만금 아니면 적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넓은 그냥 네. 공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쵸.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할 때도 네. 이렇게 넓은 땅에 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굉장히 넓다라는 넓다. 것에 강점이 있고 예. 두 번째로 바다를 막아가지고 새로 조성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는 가까운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아무래도 적어서 네, 네. 민원으로 인한 장애 이게 좀 없고 네. 또 새로 만드는 땅이기 때문에 예. 그 개발자의 창의성을 무한히 마음껏. 발휘를 할 수가 있다는 네. 장점이 있는 거죠. 우선 그런 2가지 장점이 있고 또 입지적으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중국하고
중국 그 동해안 쪽에 예. 뭐 상해, 연태 뭐 이런 큰 도시들이 있는데 예. 거기하고 가깝게 위치 근거리에 있어서 중국 대중국 전진 기지로서는 새만금만한 그렇게 훌륭한 입지가 없다. 저희들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만금 여기가 이제 개발이 국정 과제에 예, 포함됐다고 예. 그러는데 그 전에는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매 정부마다 뭐 국정과제가 쭉 최근에는 있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국정과제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주도 유리한 기업이 많이 공공주도로 매립하고 네. 그리고 공항, 항만 같은 물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과제로 포함이 된 그 의미랄까 이런 것이 이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의 성격이 지역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죠.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뭘 하셔도 표시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진척이 돼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요. 예, 지금 방조제 착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예. 이제 20년, 19년 네. 걸려서 10년, 네. 201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공이 된 뒤로 진행된 게 지금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8년 동안에 한 것이 매립을 이제 크게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용지 매립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용지 매립헌 위에다가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예. 지금까지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예. 그 내부 간선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예, 내부 십자도로라고 저희 네, 흔히 네, 얘기합니다. 동서도로하고 남북도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서도로가 지금 한 공정률이 54, 5%, 우와. 54%? 예. 아, 최근에 길을 56%까지 낸 됐습니다. 게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한 2020년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지 매립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가 한 3분의 1 정도 저 목적 용지로 농업 용지로 개발할 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농업 용지는 그래도 국고 투입을 계속 해가지고 그 농지 관리 기금 쪽에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상당 부분 개발이 좀 매립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뺀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진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동서도로는 지금 56% 정도 공정률이 네. 있다면은 남북도로는 남북도로는 작년에 착공해가지고 네. 예, 지금 남북도로를 저희들이 1단계, 북쪽에 예. 1단계, 예. 남쪽에 2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예. 북쪽 1단계 사업은 지금 약 13% 정도. 13% 정도 예. 진행됐고요. 길도 놔야 되고, 수로도 만들어서 농지하려면 또 수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예. 이 일이 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위대한 존재인 게 그거를 해내네. 참 예. 사람이 하죠. 그게 정말 이렇게 야 저거 언제 다 매립하니 근데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를 예. 만들고 그건 또 어느 정도 지금 그게 이제 동서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예? 전주까지 연결하는 예, 고속도로거든요. 아 예, 그거는 금년 5월에 겨우 착공했습니다. 그래요. 착공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2023년까지 예. 잼버리 대회가 아시고 계시는지 예예예 모르겠습니다만 잼버리 데이요. 세계 잼버리 대회 예예. 세계 그게 잼버리 대회를 예. 거기서 해요? 새만금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언제 해요? 2023년 8월에 합니다.
2023년 8월에. 8월까지 네. 그러면 다 끝내셔야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새만금 고속도로 예. 그리고 남북도로 예. 그런 것들은 다 그 잼버리 대회 하기 전에 아니, 근데 거기 다 이렇게- 완공할 예정. 근데 이게 새만금 얘기는 되게 오래전에 들은 것 같은데 되게 길게 걸리는 이유는 커서 그렇지 뭐. 아, 너무 이제까지 이제 너무 오래 걸렸던 거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방조제가 33.9km니까 길긴 합니다만 예. 19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중간에 한 5, 6년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환경보호단체 예. 또 그리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송까지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좀 부족했다라는 예. 것이 첫 번째 예. 이유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대로 국고 투입이 조금 계획대로 쭉쭉쭉 됐으면 그래도 조금 더 진척이 됐을 텐데 전반적으로 국고의 투입 지원도 계획보다는 조금 부족했고요. 예. 예. 아, 근데 자연을 또 인간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고쳤을 때 부작용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잃는 게 있으니까 네, 그 넓은 광활한 거기 그 하구에 좋은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많이 없어지고 네. 그 대신 뭐 또 우리는 또 많은 땅을 하는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는 뭐 우리가 합의가 복잡하니까 그 시간이 네. 또 많이 걸릴 수가 예. 있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도 지금은 이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낫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양보를 했으니까 예. 가급적이면 좀 진척이라도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지 말고 그런 오히려 의견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막 뭐가 진행이 되면 그래 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하다가 또 말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질척거리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의 불안감들도 그것도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네, 확실히 맞습니다.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일하시면서 그렇게 힘든 걸 그래도 끊임없이 놓지 않고 가셨네요. 그렇죠. 네. 해야죠. 이게 국책 사업이고 예. 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미 국고가 제가 그 국고 투입 속도가 지지부진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국고가 투입이 된 거니까 어떻게든 가급적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그 원래 의도했던 그 개발 성과 이런 거 달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런 게 우리가 안 해보고 네.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됐을 때 예. 기대하는 효과도 어마무시하게 클 것 같거든요. 굉장하죠.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이 명칭이 이제 만금 새로운 예, 만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기에서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예. 새만금 개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부를 창출한다. 근데 그 부가 단순한 지역의 부가 아니고 제가 생각기에는 새만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물창고다. 앞으로 새만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광활한 면적을 활용한 그 대규모 산업 유치 또 새로운 그 창의성을 발휘한 미래 산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경제적인 산업 유치 또 개발 이런 걸 계속해 나가면 새만금은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경치가 좋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거기가 자연 경관이 예술이잖아요. 참 좋아요. 네. 그럼 그것도 보존하면서 잘 만들어야 되면 뭐 테마파크네 뭐네 네. 이 기획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다를 가르면서 일단 달려봐요. 예, 안 예, 가봤으면 몰라. 예, 예. 해만금은 예. 가보면 예. 이 바다를 가르면서 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정말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예. 그 관광 자원으로서 새만금의 특징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넓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섬들이 있다. 예. 이 3가지라고 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대규모 저 토지를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관광업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관광 단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합 리조트랄지 또는 뭐 승마 관광 산업이랄지 새로운
휴양 체제형 그런 관광지랄지 그런 것들을 잘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바다를 활용해서 이제 뭐 저 휴양 마리너 산업이랄지 뭐 여러 가지 바다를 활용한 관광 레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유치를 하면 되고 공군상군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천혜의 풍경입니다. 아주 가보면 정말 경치 좋습니다. 그 고군상군도에 그 천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뭐 케이블카, 씨워크 또는 첨단 교통수단을 활용한 그 해상 유람 이런 거 잘 개발하면 관광장으로서의 그 앞으로 가치 이런 것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